자, 수상 10일 직선 수리학당 실전 개념 직선의 9가지 포인트. 여기는 9개 다 알고 있으면 직선은 다 졸업하는 거니까 철저하게 잘 이해하도록 해. 한번 볼까? 하나씩. 좀 더 키워서 보자. 직선의 표현법은 이렇게 세 가지로 보면 돼. 여기에 네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으니 그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좌표 평면인 모든 직선을 표현하는 방식은 얘야. 사실은 얘. 하지만 실전적으로는 우리는 이 1번을 주로 쓰면 돼. 이걸 쓰지 않는다. 이건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세 번째 거는 뭐냐면 특별히 절편이 나와 있을 때 식을 이렇게 세운다. x절편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y가 0일 때지. y가 0이면 x는 a가 되고, 그 다음 y절편은 x가 0일 때지. 그럼 b가 되지.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 번째 식은 절편이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일 때, 그럴 때 세우는 식이야. 그때는 이렇게 세우는 게 좋아. 그때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것은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일 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직선의 식을 세울 땐 이렇게 세우도록 하여라. 그 외에는 전부 다 이 1번 직선을 이용해서 풀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1번을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 기울기를 알고 지나는 점 x1, y1을 알면 직선이 즉시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야. 그지? 따라서 여기 점이 1,1이 있고, 뭐 여기 5,3이 있다고 하자. 뭐 좌표를 그리면 이렇게 안 찍어지는데요. 신경 쓸 거 없고. 그럴 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촌스럽게 y는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중학교처럼 놓고, 그러고 나서 이거 여기다 때려 넣고 여기다 이렇게 때려 넣고 해서 a, b를 구하고 이런 짓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직선의 식은 즉시 어떻게 세운다? 5,3을 지나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y-3 이꼴, 그리고 나서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앞에서 배웠지? x끼리 빼고 y끼리 빼고. 그래서 5 빼기 1, 3 빼기 1, 그런 다음에 괄호 열고 x-5다. 이렇게 한 번의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또는 이 점을 지나는 걸로 생각해서 식을 세워도 상관없어. y-1 이꼴, 기울기는 이거랑 똑같을 거 아니야. x끼리 빼고 y끼리 빼고 이렇게 한 다음에 x-1이다. 이렇게 세워도 상관이 없다 이거지. 그럴 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인데 어떻게 해서 식이 두 개가 나오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 풀어 헤쳐보면 동일한 식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될 거야. 알겠지? 그렇게.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 그걸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 이렇게 써볼게. y-베타 이꼴 기울기 m의 x-알파다. 이것을 네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 네 가지. 어느 하나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야. 첫 번째는 기울기가 m이고, 이게 바로 방금 전에 설명한 거지. 기울기가 m이고 알파, 베타를 지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첫 번째. 이건 뭐 다들 알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y는 mx라고 하는 이런 직선, 이것을 x축으로 플러스 알파만큼, y축으로 플러스 베타만큼 평행 이동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건
뒤에 이동해서 다시 배우게 되는 건데, 왜 마이너스 알파고 마이너스 베타인데 x축으로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로 표현을 하는지, 뭐 그것을 증명하시오. 이게 고양이역에서 중간고사 이제 서술형으로 나왔던 문제야. 그건 이제 도형의 이동, 그 도형의 이동에서 배우게 될 건데 미리 설명을 해줄게. 반복할 필요가 있어서 잘 들어. 이동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 이동. 뒤에서 배우게 되는 건데, 그 이동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한다. f의 x, y. 이것이 이렇게 표현을 해. 이때 x, y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그래프야. 이런 그래프. 직선일 수도 있고 원일 수도 있고 2차 함수도 있고 뭐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아니면 뭐 원의 방정식, 뭐든 상관없어.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y는 fx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f의 x, y는 0이라고도 표현을 해. 이 두 표현 중에서 어떤 게 더 넓은 의미의 표현이냐면 이게 더 넓어.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함수일 때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프일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래프 중에서는 함수가 아닌 것이 있잖아. 원 같은 건 함수가 아니거든. 그런 것도 다 표현하는 게 이런 표현이야.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예를 들면 y는 2x-1이다. 보통 직선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러고 나서 이걸 갖다가 fx라고 이렇게 놓는다고. 또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2x-y-2는 0 이렇게 몰아가지고 이 자체를 f의 x, y다 이렇게 표현을 해. 오케이?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이 x, y라고 하는 점은 이 그래프 위에는 모든 점들을 말한다고. 그게 이제 이사를 가는 거야. 근데 이 이사를 가는 방법은 무한대 가지가 있겠지. 그지? 자기 마음이야. 뭐 어떻게 하든. 이것도 정의만 내려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 x 플러스 알파, y 플러스 베타. 너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숫자로 써줄게. x 플러스 3, y 플러스 2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동의 한 가지겠지, 그지? 수많은 가지 중에서 내 마음일까? 내 마음대로 정의함에 따라서.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점들이 전부 다 이사를 가는 거야. 어떤 규칙을 갖고? 모든 x좌표에 플러스 3을 하고 모든 y좌표에 플러스 2를 해서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될 때 뭐가 발생하냐면 새로운 자취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동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새로운 자취에 대한 얘기야. 이 자취. 그래서 이렇게 이사가는 이동은 무한대 가지가 있다고. 무한대 가지. 근데 그런 이동 중에서 매우 중요한 이동이 뭐냐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인 거야. 그래서 그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특별히 뒤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아예 외워가지고 쓸 수 있게 숙달을 해놔야 되는 거야. 워낙 중요한 이동이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내가 지금 설명하는 방식대로 해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돼. 어떻게 이사를 가느냐? 이게 여기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자치가 생긴 거잖아. 그때 그 새로운 자치를 뭐라고 놓냐면 라지 x, 라지 y라고 이렇게 놓는 거야. 꼭 기억해 둬. 문제에서 새로운 자치 또는 뭐 이동한 자치 뭐 이런 말 나오면 라지 x, 라지 y로 놓는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특별히 여기 잘 쳐다봐. x, y 앞에 개수가 1이잖아. 여기도 개수가 1이잖아. 그래서 개수의 변화가 없이 더하기 빼기만 한 상태, 이것이 바로 평행이동이야. 마치 이런 거지. 이런 거. 이런 좌치가 있는데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5만큼, 그럼 그래프가 이동한 게 보이지? 이게 평행이동이야. 그럴 때 새로운 자치를 라지 x, 라지 y로 놓게 되면 이 스몰 x, 스몰 y의 자치는 2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지? 근데 새로운 자치가 생겼잖아. 그때 얘가 되는 거니까 스몰 x 더하기 3은 라지 x고 스몰 y 더하기는 라지 y가 되겠지. 거기에서 이제 뭐가 발생하게 돼? 스몰 x는
라지 x 마이너스 3이 되고 스몰 i는 라지 y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 새로운 자취가 나왔으면 그 자취의 식을 라지 x 라지 y로 표현을 해야 되므로 스몰 x 스몰 i를 매개 변수로 해서 이걸 여기다 때려 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거기서 이동한 식이 뭐가 나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라지 y 마이너스 2 이꼴 f의 라지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을 갖다가 어디다 때려 넣어도 돼? 여기다 때려 넣어도 되지? 그럼 그건 이렇게 되겠지. f의 라지 x 마이너스 3, 라지 y 마이너스 2 이꼴 0이다. 이러한 새로운 자취 이사한 식이 이렇게 발생하거나 또는 이렇게 발생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런 다음에 이것을 다시 관습적으로 이제는 스몰 x 스몰 y하고 헷갈릴 일이 없으니 이걸 갖다가 스몰 y 마이너스 2 이꼴 f의 스몰 x 마이너스 3 이렇게 고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이렇게 되는 거야.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을 했는데 그게 식으로 넘어가게 될 때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실은 이 스몰 y와 스몰 x는 여기에 있는 스몰 x 스몰 y가 아니야. 사실은 라지 y이고 이게 라지 x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부호가 반대로 붙여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야.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야. y는 mx를 반대로 플러스 알파만큼 플러스 베타만큼 평행이동하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게 두 번째 해석이야. 그 다음 세 번째 해석은 이 문제를 풀 때 지금 이 네 가지 해석으로 이걸 다 풀게 되는 거거든. 이것을 쳐다보고 왼쪽으로 다 날려서 베타 마이너스 y 플러스 x 마이너스 알파의 m 이꼴 0이다. 자, 요렇게 표현하고 그 상태에서 이 m을 기준으로 해서 m의 항등식이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럼 이게 모든 m에 대해서 이게 무조건 성립을 하려면 이거 이꼴 0 이거 이꼴 0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지? 그래서 여기서 뭐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 알파, 베타라고 하는 부동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m에 관계없이 이 직선은 무조건 알파, 베타를 지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ax 마이너스 뭐 2y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다 이런 게 나오면 직선이네 라고 쳐다보고 이것을 빨리 1 마이너스 2y 더하기 x 마이너스 2의 a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상태에서 이거 이꼴 0 이거 이꼴 0이다 이렇게 해놓고 따라서 2,2분의 1이다 라는 부동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문제의 풀이 시작. 그래서 저 직선은 2,2를 지나면서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 더 봐야 되는 것은 이때 이 a의 지위는 뭐가 되느냐를 살펴보면 이것을 y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 y는 2분의 ax 맞냐? 넘겨서 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어서 이 a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와 관련되어져 있는 문자다까지 해석을 하고 부동점을 찾게 되는 거지.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게 되는 거야. 이게 세 번째 해석이야. 그 다음 네 번째 해석은 이거와 똑같긴 한데 약간 달라. 어떻게? 베타 마이너스 y 플러스 m의 x 마이너스 알파는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m을 여기다 갖다 붙인 상태이잖아. 그지?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네 번째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그래프는 이거 이꼴 0이라고 하는 그래프와
이거 이꼴 0이라고 하는 그래프에 두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그래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저걸 갖다가 그럼 결국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 이 해석은 x는 알파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고 이것도 그래프니까 y는 베타라고 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y는 베타라고 하는 그래프라고 그럴 때 교점이 여기 보이지? 그게 바로 알파, 베타인 게 보일 거야. 그지? 바로 이 교점을 지나는 이 수많은 이런 수많은 직선을 의미하는 거야. 그때 이 네 번째 해석에서 진짜 주의해야 될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그래프 안에는 말이다. 저 그래프 안은 이 m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 직선이 알파, 베타를 지나면서 이렇게 회전하는 직선일 거야. 거기에서 이 베타 마이너스 y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 이 안에 있어. 베타 마이너스 y가 어떤 거야? 바로 요거지, 요거. 베타, y는 베타니까 요거. 요 직선조차도 이 속 안에는 있어. 그런데 m을 여기다 갖다 붙이는 순간 x는 알파라고 하는 이 직선, 그것은 이 안에 없어. x는 알파가 어떤 거야? 찾아보면 바로 요거지, 요거. 이거는 뻥꾸가 뚫려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직선은 알파, 베타를 지나는 모든 직선이다라고 하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야. 바로 뭐야? x는 알파를 제외한 알파, 베타를 지나는 모든 직선을 표현하는 식이다라고 얘기해야 정확히 맞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건 저것이 확장이 돼. 확장. 어떻게 확장이 되느냐? 이거 직선이고 이것도 직선이지. 근데 여기에 원이 들어갈 수도 있어. 여기 2차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얘도 원이 될 수도 있어. 2차 함수, 3차 함수가 될 수도 있어. 오케이? 그게 무슨 소리냐? 그걸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거 지워도 되지? 지운다? 저 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있어. 1로 할까? 뭔 상관이야.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5가 있어. 오케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x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해서 몰고 이것은 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0 이렇게 몰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x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하고 플러스 m에 x 마이너스 y 더하기 5는 0이라고 하면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이거 이꼴 0과 이거 이꼴 0의 교점을 지나는 그래프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걸 갖다가 좌표 평면에 표현을 해보면 이거는 2차 함수지.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겠지. 직선이지. 그럼 직선이 이렇게 있겠지. 그럼 교점이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바로 얘랑 얘라고. 그때 이 m이 변하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 자체가 2차 함수지. 따라서 이건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이런 수많은 2차 함수를 의미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자고.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고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고 거기에다가 7,3을 또 지나는 2차 함수를 구하라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해보자고.
그러면 무식한 놈들이 이걸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풀 거야. 이거의 교점을 지나고 7,3을 또 지난다. 그 2차 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그 2차 함수를 어떻게 놓을 거냐면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놓을 거라고. 그럼 미지수가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지. 그럼 여기다가 7,3을 때려놓고 그 다음 이 두 개를 교점을 구할 거야. 심란하게. 그지? 그럼 여기서 교점이 두 개가 나오고 여기다 또 때려 넣을 거야. 그렇게 해서 미지수 세 개, 식세개를 이용해서 ABC를 구할 거라고. 이건 원시인들이랑 하는 짓이다. 이런 얘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놓는 거야. 이렇게 놓고 나서 뭐만 구하면 돼? 이 m만 구하면 되지. 그때 이 7,3을 갖다가 쓱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 알겠느냐? 이 네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이 속에 숨어 있는 거야. 됐어? 그렇게 이해를 하면 직선에 대해서 퍼펙트하게 포인트를 알게 되는 거야. 됐느냐? 그 다음 이제 지울게. 이건 도형에 이동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게 될 거야. 두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식. 자, 이번엔 두 번째로 넘어가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이건 앞에서 이미 했었지?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크게 세 가지일 거야. 일치한다, 평행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특별히 한 점에서 만날 때 제일 중요하게 만나는 건 두 직선이 직교한다. 그래서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는 A-분의 A는 B-분의 B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지? 이 말의 뜻이 원형이 뭐라고 그랬어? A-분의 A는 B-분의 B가 아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이 두 직선이 어떻다는 얘기, 이 말 뜻이? 해석을 해보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건데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하면 기울기가 다르다야. 이게 이 뜻이. 그러면 이 말 뜻은 두 번째 건 무슨 뜻일 거냐면 이 말이 뭐야 이거? 기울기가 같다야. 근데 B-분의 B는 C-분의 C가 아니다. 이건 바로 뭐야? 이건 Y절편이 다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이 다르니까 당연히 평행하겠지. 그럼 일치하려면 뭐가 같아야 돼? 두 개가 같아야 돼. 기울기도 같아야 되고 Y절편도 같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4번. 특별히 직교한다 이런 말 나올 때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만 알고 있어도 상관없고 그냥 AA- 더하기 BB-는 0이다라고 기억까지 해두는 건 더 좋고 이 말 뜻이 무슨 뜻이냐면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얘기야. 알겠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뭐가 있냐면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두 직선이 예를 들어 일치한다 그럴 때 이렇게 모든 책들에 나와 있을 거야. 이렇게, 그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근데 이건 문제점이 있어. 지연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지? 이렇게 표현하면 사실은 문제가 있거든? 어떤 문제점이 있지? 그렇지. 분모가 0이 안 되잖아, 이건. 여기 이게 C나 이런 게 0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해놨냐? 그 이유는 뭐냐면 외우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외울 땐 이렇게 외워도 돼.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AB-는 BA-다.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CB-는 BC-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풀어야 돼. 즉 분모가 0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돼. 됐어? 그렇게 하고. 우리 부찬이는 그냥 뻗었구나 그냥. 자, 그 다음 우찬아 졸리면 저희가 이 개념 포인트 강의할 때는 그 다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게 있어. 직선이야. 여기는 점이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있어. 그럴 때 거리라고 하는 건 바로 수직거리를 말하는 거거든. 그럴 때 이 L의 길이, 그것은 그렇잖아. 이렇게 잘라. 이렇게 이렇게 잘라. 그래서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갖다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은 여기다 절대값을 딱 씌워. 이렇게 씌우고 이걸 버려. 그 다음에 알파, 베타를 다 확 집어넣은 걸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렇게 해서 a 알파 플러스 b 베타 플러스 c, 이게 바로 이 거리가 된다. 증명? 그건 지금 안 할게요. 나중에 너희들 실력이 베테랑이 되면 그때 증명을 해줄게. 어려워 이거 증명하는 거. 그건 그때 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다. 그러면 수직이라고 하는 것과 이등분이라고 하는 데서 식이 두 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돼. 그럼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하면 예를 들어보자. 여기 1,1이 있어. 여기 5,3이 있어. 그럼 그 두 점을 이렇게 지나는, 중간을 지나는 수직 이등분선, 이런 걸 법선이라고 그래. 법선. 그러면 이 법선을 보는 순간 저 법선의 식이 바로 구해지는 게 보여? 왜? 기울기와 지나는 점 하나만 있으면 즉시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미 지나는 점 하나가 보이니? 이 점이 중점이지. 그지? 얼마야 그러면? 1, 5 더해서 2로 나누면 3,13 더해서 2로 나누면 3,2지? 따라서 이 법선의 식은 y-2 이꼴,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어? 이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가 수직이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y끼리 빼고 x끼리 빼면 되겠지. 왜냐면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x-3이다. 이렇게 해서 수직 이등분선을 바로 구해주면 되겠지. 됐느냐? 이렇게. 그럼 반대로 x-y 더하기, 예를 들면 3은 0이라는 직선이 있어. 근데 여기 점이 하나가 있어. 이게 5,3이래. 그럴 때 이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인 점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이 대칭인 점을 a, b라고 이렇게 놓는 순간 미지수가 몇 개가 됐어? 두 개가 됐지. 그럼 식이 두 개 있으면 되지. 그때 이용하는 게 역시 수직 이등분. 그래서 식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수직이다. 여기서 식이 하나 나오게 되지. 그지? 바로 뭐야? 이 기울기와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해서 식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이등분이다 라는 얘기는 바로 뭐야? 이 두 점의 중점인 얘가 얘를 지나니까 때려 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대칭 이동점을 구하면 돼. 됐어?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도 팁을 하나 좀 알려줄게. 잘 들어? 원래 직선에 대해서 뒤에서 또 배우게 되겠지만, 어떤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찾아라 그러면 원래 이 a, b로 놓고 수직 이등분해서 식을 두 개를 찾아서 구하는데, 어느 때만은 매우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면, 이 x, y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이때는 아주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걸 잘 알아둬야 돼. 그건 바로 뭐냐면 이거야. 이 a는 x좌표지. 그럼 이걸 쳐다보고 x를 주어로 쓰면 어떻게 돼? x는 y-3 이렇게 되고, 그다음 이거는 y좌표지. 그럼 이걸 y를 보고 주어를 쓰면 x 더하기 3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쓴 상태에서 잘 쳐다봐. 자, x가 5지. 5를 여기다 싹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8 나오지. 그래서 그 b는 8이야. 그 다음 여기 y좌표가 3이지. 이걸 갖다 여기다 쓱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0 나오지. 그래서 a는 0이다. 이렇게 해서 바로 구하는 거야. 어느 때? 직선의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만 그렇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도 다 됐어. 그 다음, 자, 반드시 지나가는 정점 문제는 이미 앞에서 해석을 했지. 그지? 직선에 미지수가 있으면 그 미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서 항등식의 관점으로 이걸 부동점이라고 한다. 그 다음 7번도 이미 했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이다. 그럼 어떻게 표현한다? 여기 나와 있지? 한 직선 더하기 k 곱하기 다른 직선이 있거든. 이렇게 쓴다는 거야. 자, x-y 플러스 1 더하기 k의 2x 플러스 y 더하기 3은 0. 바로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야. 그럼 이건 해석을 하기를 이거 이꼴 0이라는 직선과 이거 이꼴 0이라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그래프다. 근데 그래프인데 이 k값이 아무리 변해봐야 이건 직선이지 계속. 따라서 이거 이꼴 0과 이거 이꼴 0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다만 매우 주의할 점은 뭐라고 그랬어? k를 여기다 붙여도 되고 여기다 붙여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k를 이렇게 붙이는 순간 이거는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이 아니라 유일하게 이거 이꼴 0인 직선 하나만은 빠진다는 걸 꼭 기억해둬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7번째도 그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 8번째 사선 공식, 이걸 신발끈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건 바로 뭐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각 꼭지점에 좌표를 줬을 때 3,1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줬을 때 뭐 여기 x2, y2 이렇게 주었을 때 여기 x3, y3 이렇게 주었을 때 이 면적을 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야. 그것은 이렇게 된다. 2분의 1 한 다음에 절대값을 크게 그리고 x1, x2, x3, x1 이렇게 x1, x2, x3, x1 이렇게 y1, y2, y3, y1 이렇게. 그럼 끝이야. 이게 삼각형 면적이 돼. 이 증명도 지금은 안 할 거야. 이렇게 곱하고 신발끈처럼. 그래서 전부 다 더해. 그 다음 이렇게 곱하고 이걸 전부 다 더해. 그래서 두 개를 빼주면 돼. 어차피 절대값이 있으니까 나올 때 플러스로 나오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 신발끈 공식을 모른다고 할 때 면적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왜? 오늘 배웠잖아. 잘 봐. 지혜야,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지? 이잖아. 점 두 개 주면.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도 구할 수 있지? 이걸 밑변이라고 하면 그럼 높이는 이게 높이잖아. 이 높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이 직선에서 이 점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니까. 그렇게 구해도 되긴 해. 번거롭잖아. 그러니까 다음에 좌표가 3개가 나오면 즉시 신발끈 공식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이건 삼각형의 면적만 구하는 게 아니라 사각형, 오각형을 구할 때도 똑같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 잘 봐. 좌표 평면에 이런 게 있다고 해봐. 이런 게 있다고 해봐. 그럼 점이 몇 개 나와? 5개 나오지. 그래서 여기를 x1, y1, x2, y2, x3, y3, x4, y4, x5, y5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면적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얘랑 똑같이 하면 돼. 어떻게? 2분의 1에 x1, x2, x3, x4, x5, x1 그 다음 y1, y2, y3, y4, y5, y1 이렇게. 그럼 끝이야. 그래서 사선으로 착착착착착 곱해서 더하고 사선으로 착착착착착 곱해서 빼면 저 면적이 나와. 알겠느냐? 그러니까 삼각형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좌표 평면에 있는 다각형이면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거. 두 선분의 각을 이등분한 직선에 대한 얘기. 사실은 이 두 선분의 각을 이등분선하는 것은 이것은 새로운 자취에 대한 얘기야. 그거 일종이야. 뒤에서 또 배우게 돼. 예를 들면 금방 이해가 될 거야. 잘 봐.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2x-y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어. 그 다음 이런 게 있다고 해봐. 뭐 x 플러스 뭐 2y 마이너스 3은 0 이런 직선이 있다고 해봐. 그러면 이 두 직선의 각을 이렇게 이등분하는 이 노란색 자취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직선을 각을 이등분하는 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어. 어디 있어? 여기 하나 또 있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신경 하나도 쓰지 말고 내가 뭐라고 했어? 새로운 자체가 나오면 뭐라고 더라? 뭐라고 더라? 라지 x, 라지 y로 돌아. 이렇게 놓으면 돼. 그러면 각을 이등분하면 어떤 특성이 생기게 되냐면 여기에서 여기로 수선을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수선을 그으면 이게 합동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두 거리가 같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럴 때 이 길이 우리 어떻게 구했어? 방금 전에 어떻게 구했어? 이렇게 구했잖아. 루트에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맞냐? 그래서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런 다음 어떻게 했지? 절대값을 이렇게 씌운 다음에 점을 쓱 집어넣지?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요. 2 라지 x 마이너스 라지 y 플러스 1. 됐어? 이게 바로 뭐야? 이 직선에서 라지 x, 라지 y까지 거리. 그럼 이번에는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해? 똑같지? 요령이. 루트에 여기 1 보여? 자르고 자르고. 그래서 1의 제곱 2의 제곱 그런 다음에 어떻게? 이만큼을 절대값을 씌워서 이 점을 갖다 쓱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라지 x 더하기 2y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서 이 두 개가 같다는 얘기지. 그럼 약분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라지 x 더하기 2y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서 플러스 1대와 마이너스 1대를 풀어주면 이 직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얘마저 다 나오게 되는 거야. 됐느냐?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은 자취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각 이등분하는 것 한 점을 잡아서 라지 x, 라지 y로 놓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거리가 같다를 이용하면 끝 이렇게 되는 거지. 됐느냐? 이렇게. 후찬이 순간암 기력. 직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지금 9가지를 얘기했는데 다 얘기해봐. 시작. 직선에서 알아야 될 9가지 포인트. 내가 지금 설명 여기 목차 쭉 했었잖아. 시작. 생각나는 것만 얘기해봐. 9개 중에서.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표현법. y1은 기울기 m에 괄호 열고 x-x가 그리고 특별히 절편이 a, b일 때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게 하나였고 또 두 번째. 지혜 이어서 얘기해봐. 음. 절편을 할 때 직선의 방정식 지금 얘기했잖아. 또 신발끈 공식. 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또 수직 이등분선. 또 지연이 이어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그지? 또 부동점 구하는 거. 또 가계 이등분선의 자취. 또 하나 더 남았는데. 어, 그렇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그래프. 근데 그것은 확대되지? 모든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그래프.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지. 이 9가지가 머릿속에 구구단처럼 들어있는 상태에서 직선을 보면 훤히 보여. 자, 그렇게 하고 나면 문제 질문을 받기 전에 정리를 한번 해보자. 정리. 첫 번째, 여기 점이 하나가 있어. x1, y1. 여기 점이 있어. x2, y2. 이 두 점이 신나게 놀 때 알아야 되는 것을 지연이가 다 얘기해봐. 이 두 점을 주어지면 네가 알아야 되는 거. 지금부터 시작. 첫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거. 또 두 번째, 내분점, 외분점 또는 이렇게. 또 두 점을 지나는 뭐 직선의 방정식. 또 이 내분점을 지나는 수직선의 방정식 또는 중점을 지나는 수직선의 방정식. 그지? 이런 것들이 다 튕겨져 나오면 되지. 그럼 점이 3개 있을 때는 삼각형을 이룰 경우에는 신발끈 공식. 그지?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는 그것은 바로 기울기가 같다. 그지? 그 다음 직선하고 점이 놀 때는 거리. 그지? 그 다음 직선과 직선이 놀 때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하다. 일치하다.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직선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내면 오늘의 그 9가지 포인트만 알면 별게 아닌데 직선과 점을 놀게 하고 나중에 직선과 직선이 놀고 직선과 원이 놀고 직선과 이차함수가 놀고 이러면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자, 한 사람 앞에 한 명씩 질문을 빨리 받고 잠깐 쉬었다가 2부로 가자. 자, 오늘 9가지 포인트를 잘 기억한 상태에서 질문을 해야 돼. 자, 첫 번째 지연이 질문. 먼저 질문인 사람 먼저 해. 한 개씩 다 받을게. 27번? 제일 끝번이네. 27번을 봐. 모두에 설명한 그 9가지 개념 속에서 풀이가 다 나와.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일정한 점, 부동점 물어보고 있지. 그지? 그러면 우선 대수의 기본 지혜야. 여기에서 식이 하나면 미지수 하나를 없앨 수 있다. 따라서 B는 뭐야? 5-3A.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디다 쳐놓으면 돼? 여기다가 쳐놓게 되면 그럼 직선의 미지수 하나인 A만 남게 되지. 그럼 다 끝났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다 때려 넣게 되면 y는 ax 플러스 5-3a 이렇게 되고 이걸 정리를 이렇게 하겠지. 5-y 플러스 x-3의 a는 0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이거 이꼴 0,
이거 이꼴 0 이래서 부동점이 즉시 나오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 세모미는 이번엔 17번을 봐. 자, 17번은 뭔가 보자. 17번 1,3을 지나고 기울기가 음인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의 최소값을 구하라. 뭐 다소 수준이 약간 있는 문제인데 봐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여기 1,3을 지난대. 부동점이지? 그 상태에서 저 직선을 회전을 시켜봐. 그럼 면적이 막 변하는 게 보이지? 그럴 때 그 면적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거거든? 그럴 때 이 직선의 식을 세울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거야. 첫 번째는 얘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y-3 이꼴 기울기 m의 x- 이렇게 식을 세우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저거보다는 내가 그랬잖아. 절편 여기를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한번 놔볼게. 그러면 이 직선의 식이 어떻게 되냐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쟤보단 더 지혜로운 거야. 그런 다음에 1,3을 지난다고 그랬잖아. 그럼 때려 넣어야지 일단 지나는 점은. 그럼 때려 넣으면 어떻게 돼? a분의 1 플러스 b분의 3 이꼴 1 이렇게 되지. 근데 뭘 구하라고 했어? 면적 s의 최소값. 근데 그 s는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이거잖아. 됐느냐? 그럼 다 끝났네. 지연아, 이 a, b가 붙으려면 이거 보고 뭐가 생각이 나야 돼? 생각나는 게 없구나. 후찬이 뭐가 생각나야 돼? 이 a와 b가 붙으려면. 아닌데. 세범이 생각나는 거 있어? 산술기야. 산술기야. 이거잖아. a분의 1 더하기 b분의 3. 왜냐면 a, b는 양수니까. 그것은 2 루트의 a분의 1 곱하기 b분의 3. 근데 이 값이 얼마래? 1이라잖아. 그럼 이 관계식에서 양변을 제곱하면 4에 ab분의 3 이렇게 나오고 ab가 양수니까 이쪽으로 날라도 변함없으니까 ab는 1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돼. 따라서 최소값은 ab가 12일 때이겠지.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이때 주의할 점.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이 등호는 여기에서 a분의 1과 b분의 3이 같을 때. 즉 b는 3의 2일 때. 이때 성립을 하게 된다. 그리고 최소값은 a, b가 12다 일 때니까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풀게 되면 구체적인 직선의 방정식까지 나오게 되는 거지. 됐느냐? 이렇게. 선생님, 근데 만약에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이렇게 식을 세우면 문제가 안 풀릴까요? 그렇진 않아. 그래도 풀려. 그럼 어떻게 풀지 잘 봐. 약간 세련되게 이거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나는 이걸 이렇게 할게. y-3 이꼴 마이너스 m의 x 이렇게 식을 세울게. 왜 마이너스를 다뤄두냐면 그래야지 m이 음수니까 이렇게 달면 m은 양수로 바뀌게 되는 거다. 왜냐면 문제에서 기울기가 음인직선이라고 했으니까 m을 0보다 크다라고 놓고 마이너스 m으로 저렇게 놓는 게 저게 사소한 차이 같지만 저게 큰 실력이야. 오케이? 이렇게. 그럼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될 텐데. 그지?
그래서 이 직선을 해석하기를 1,3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인 직선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 면적을 구하려면 x절편, y절편을 알아야지. 그럼 여기 y절편은 x가 0일 때지. x가 0이면 어떻게 돼? 0 집어넣으면 m 플러스 3이지. 그래서 여기는 m 플러스 3이 된다고. 그 다음 x절편은 y가 0일 때지. 그럼 n분의 3 더하기 1. 여기가 n분의 3 더하기 1 이렇게 된다고. 그럼 면적 S가 어떻게 돼? 면적 S는 2분의 1 곱하기 m 플러스 3 곱하기 n분의 3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지혜야 이걸 전개를 해보자. 전개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싹싹 그러면 6 플러스 m 플러스 n분의 9 이렇게 나오지. 됐느냐? 그러고 나면 이거 산술기야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두 개가 역수관계 곱하면 숫자 나오잖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산술기하를 쓰면 n 플러스 n분의 9 그것은 2 루트에 속속 하면 9 이렇게 나와서 이게 6이 되잖아. 그래서 결론은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두 풀이 중에서는 아무리 봐도 여기에 더 세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 그지? B는 3의 산술기하는 이게 산술기하잖아. AB가 양수일 때 A 더하기 B는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잖아. 그때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이 더하는 두 점수가 같을 때 성립을 하게 되는 거야. 꼭 기억해야 돼. 이렇게. 이제 지연이 질문. 22번? 22번 가보자. 이것은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좀 확장해서 만들어 놓은 거에 불과한 거야. 근데 잘 쳐다봐. 이 네 개의 직선을 쳐다보면 우선 이 두 개의 직선이 눈에 보이잖아, 지연아, 그지? 이 두 개는 지금 현재 뭐야? 평행하지. 그래서 이건 평행하니까 하나는 이렇게 될 거고 이게 x 더하기 ay-1은 0이라고 하자. 이건 이렇게 되겠지. 이것은 x 더하기 ay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나머지 두 직선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되지. 그래야 직사각형이 될 텐데. 그럼 이건 전부 다 뭐야? 수직이지. 미지수 몇 개 현재 구성해서 A하고 B 두 개지. 그럼 다 끝났잖아. 얘랑 두 개가 직교한다. 그지? 그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B다. 또 이번엔 얘랑 직교한다. 괜찮겠어? 그렇게 하면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에서 바로 나오게 되지. 세범아 이해됐느냐? 앞에서 내가 설명한 9가지가 정확하게 체득이 되어져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다 껌이 된다. 그 다음 이번에는 수찬이 질문. 아홉 개 설명 드는 걸 가지고 좀 더 찾아볼 테요. 그러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2부에서는 여기 있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일람해 보고 질문 받고 역질문하고 그래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자. 자, 1부는 끝. 수고했어. 잠깐 쉰다.